주인공은 황금의 후예의 제안으로 세월의 시련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엠퍼리어스에 발을 들였을 당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빼앗긴 미래를 되찾기 위해 일행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죽음의 티탄 타나토스의 흔적을 찾는다. 한편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7편인 아낙사는 금실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원로원의 보호를 요청한다. 원로원의 신뢰를 얻은 후 그는 자신의 몸속에 깃든 이성의 티탄 세르세스와 함께 절벽에 올라 부수의 티탄 케파를 아련한다. 저승 입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카스토리스는 부득이 원로원의 불을 쫓는 여정 중단에 대한 의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반신 사이퍼의 도움을 받아 용의 고성 스틱시아로 향한다. 카스토리스는 죽음의 용 폴룩스를 연성해내고 용을 타고 저승으로 와 죽음의 티탄 타나토스를 만난다. 그곳에서 티탄의 불씨와 빼앗긴 미래를 전부 되찾고 엠포리어스의 생사윤회는 다시 질서를 회복한다. 아낙사의 영혼은 저승에서 카스토리스를 만나 창세의 가설을 증명한다. 그는 시민총회에서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지고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권력 찬탈에 대한 원로원의 야심을 좌절시키며 불을 쫓는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세르세스의 불씨를 반환한 후 아낙사의 육신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불을 쫓는 여정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일행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아시아의 달빛은 정말 아름다워. 저승의 강은 조용하네. 일어났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카스는 거기서 잘 지낼까? 이 몸이 편지를 써서 병에 띄워보내면 받을 수 있으려나? 안 돼, 안 돼! 분위기를 이렇게 처지게 만들 순 없어!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자, 이 몸처럼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 그나저나 사이퍼 씨는 우릴 여기로 불러놓고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네? 모르겠어. 하지만 이 느낌 어딘가 익숙해. 같이 가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기 봐! 바닥에 있는 건 뭐지? 주워볼까? 조심해서... 검은 천? 낯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아니야! 네 옷에 구멍 같은 건 없어! 이건... 그 불을 훔치는 자의 망토? 이게 왜 여기에? 조심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일단 최선을 다해 상대해보자! 그리고 빈틈을 보이면 세월의 권능을 발동해서 과거로 도망치는 거야! 저승의 강. 큰 물고기가 숨어있어. 가시가 적고 육즙이 풍부하군. 뭐? 불을 쫓는 여정을 저지한다.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정말이지 생소한 언어네. 잇몸의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 싶어. 미안. 너희가 무방비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장난 안 치고는 못 빼기겠더라고. 아유, 잠깐만. 나야 사이퍼. 진짜 사이퍼 맞다니까? 화내지 마. 이 모든 건 너희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엠포리어스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 그 검은 옷의 검객 녀석을 포함해서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경계를 늦추지 마. 응? 너 아까 완전 깜짝 놀라서 회색 털이 다 곤두섰던데? 그러니까 그 불을 훔치는 자는 사이퍼 씨의 변장이었던 거야? 속임수? 진짜 같던데. 이게 바로 계략의 반신의 능력인 건가? 변장? 아니,
이런 속임수는 그런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볼게. 아까 너희가 그 옷 조각을 불을 훔치는 자의 것으로 생각한 순간 든 생각이 뭐야? 설마 불을 훔치는 자가 근처에 있는 건가? 그래. 그런 다음 발소리를 들었지. 내가 일부러 낸 건데 그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했어? 이런, 불을 훔치는 자가 온 게 분명해.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한 일은 여러 가지 유도와 암시를 통해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든 것뿐이지. 거짓말. 이게 바로 자그레우스의 특기야.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거짓말도 현실이 된다고. 거짓말을 진실로 만드는 힘이라니. 이 몸에 분홍빛 털이 다 쭈뼛서네. 내 말에 속임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제복녀가 널 그만큼 신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너처럼 정직한 사람은 날 속일 수 없을 테니 너한텐 말해도 문제 없어. 게다가 우린 같이 보물을 찾아야 하잖아. 안 그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출발하자. 응? 네 전서에 석판이 울렸어. 아, 인기쟁이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일단 나랑 보물 찾는 일부터 끝내면 내가 둘을 나무 정원으로 보내줄게. 어때? 즐긴다? 돈 쓰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보물을 찾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잊지 마. 나도 반신이라고. 그 바보 같은 예언에는 나도 포함되지. 그대는 탐욕과 동행하고 푼돈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 말 안 믿어. 보물을 계속해서 모은다면 푼돈이 있진 않을 테고, 내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탐욕이 아니잖아. 맞지? 간단하다고. 이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떤 예언도 숙명도 모두 날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입이 다 아프네. 스틱시아의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얼른 세월의 식력을 보여주지 않을래? 회색 친구? 이게 말씀하셨던 은하열차의 일부군요. 제 메모리에 재밌는 견문이 또 추가되었네요.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낭님. 원로회 의원님께서 열차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실 줄은 몰랐네요. 오크마이는 지혜를 존중하고 지식을 갈망합니다. 시민들이 두 분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척에 흥미를 느낄 겁니다. 아쉽게도 천회의 세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금기되어 있죠. 두 분이 오크마에 오신 지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 분명 떠날 방법을 줄곧 찾고 계셨겠죠. 사실 계속 단서를 수집하며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무력해지네요. 자책하지 마세요. 엠포리어스의 수많은 학자도 오랜 세월 골머리를 앓은 난제이니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해답을 찾는 건 무리일 겁니다. 나무 정원에서 천공의 티탄에 관한 여러 연구를 찾았어요. 대부분 엠포리오스 학자들은 천회의 세계의 금기가 아���라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기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라는 엠포리어스의 12티탄 중 가장 종잡을 수 없죠. 아���라의 기쁨과 분노는 세상의 기후로 나타납니다.
평온한 날엔 하늘이 맑고 슬픈 날엔 비가 내리죠. 아큘라의 숨결은 쌀쌀한 바람이 되고 비명은 무시무시한 천둥이 됩니다. 아직 불씨가 반환되지 않은 두 티탄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저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모든 시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글라이아님이 아큘라 터벌을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으로 남겨둔 건 심사숙고 끝에 세운 전략일 테죠. 아큘라의 불씨가 반환되어 하늘의 저주가 사라진다면 저희도 힘들게 돌아갈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될 테니 황금의 후예를 돕는데 전념하기만 하면 되겠죠. 안티키트라이는 돌아갈 고향을 잃었기에 당신이 옛 친구들과 터전을 걱정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안티키트라의 감식 기술로, 아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열차 칸을 스캔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제가 동력 장치를 심층 점검할 수 있을 듯하군요. 정말요? 하지만 물론 그 전에 다낭님께서 열차 칸을 만지게 허락해 주셔야겠지만 말이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차의 추진기는 매우 정교한 장치이니 부디 조심해 주세요.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꼭 구조를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비슷한 물건을 수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안티키트라이는 기계에 민감합니다. 케팔이 저희 종족을 빚을 때 부여한 특별한 능력 덕에 구조를 해부하고 학습하는데 매우 뛰어난 편이죠.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파괴된 열차 칸을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큘라잖아요. 다낭님, 제가 두 분을 위해 엠포리오스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아큘라의 심벌을 피할 수 있게 해드린다면 불을 쫓는 여정을 돕는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설마 원로원이 심벌을 막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로원의 결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뜻인 걸까? 핵심은 당신과 동료분이 여기서 황금의 후예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리고스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무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명의 절벽에 방문했을 때 여러 원로원 의원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리고스님에 대한 기록만 비어 있었습니다. 선의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경계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처럼 비밀스러운 배경과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의심할 겁니다. 역시 다낭님이시군요. 정말 탐복할 정도로 신중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함정이었군요. 절 따라오신 목적이 이거였습니까?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다낭님. 신라 관중으로서 전 그들의 계획을 따를 필요도 그들을 막을 의무도 없습니다. 전 중립이니 말이죠. 전 그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당신과 동료분의 안전을 위해 평화로운 해결법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일대사라. 하나만 확인하죠. 잠시 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도 나서 주실 건가요? 아니요. 말씀드렸듯 전 언제나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 질문은 제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황금의 후예 편에 서시겠다는 뜻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반드시 열차 동료들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이제 불을 쫓는 황금의 후예들도 제 동료입니다. 무명객은 동료의 운명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개척이란 바로 이런 거군요. 그리고 당신에게 나서 주실 거냐고 물은 건 도움이 필요한 건 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왜... 대답해!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왜 불씨를 빼앗으려는 거냐? 으아! 큰일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 파이널을 데려오자, 파트너!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 일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됐어. 몇 달 전이었다면 정신을 잃었겠지. 그래서 오는 길에 충분히 먹고 자게 해드린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퀼라와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려면 열심히 단련하고 가장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훈련법을 생각해내서 다행이야. 세월의 강에서 과거의 환영과 싸우다니 꼭 은유 시인이 말하는 시간과 정신의 성소 같잖아. 그래도 효과 꽤 좋은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전투는 힘과 기술뿐만 아니라 손에 딱 맞는 무기가 필요해. 그 녀석의 무기와 비교하면 내 건 무슨 쇳덩이를 휘두르는 것 같아. 훈련을 시작한 후로 얼마나 많은 장검이 망가졌는지 몰라. 그래도 엠포리어스 최고의 대장장이 칼토너스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전부 미루셔서 좀 죄송하지만 칼토너스도 불을 쫓는 여정의 일원이잖아. 열정이 넘치는걸? 요즘 칼토너스 씨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나저나 파이논, 이 몸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요즘 네가 그 검은 옷의 검객에게 점점 더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 날카로운 지적이 이렇게 훅 들어올 줄이야. 한참 고민하다가 물어본 거야. 네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 불안의 씨앗도 이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걱정 마. 복수를 위해 검을 휘두르진 않으니까. 파트너 씨도 니카도르의 시련을 직접 겪었으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약하다는 걸 아실 거야. 지금의 난 예전과 달라.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면서 나약하지. 난 엠포리우스의 내일을 위해 검을 휘두를 뿐 복수의 눈이 멀어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맞아요. 지금의 전 아직 그 녀석을 꺾을 수 없으니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상하다.
왜 제가 말만 하면 화제가 무거워지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우울한 녀석으로 보이긴 싫은데 말이죠. 오늘은 더 이상 훈련할 힘이 없으니 우애에 관해서 재밌는 걸 보며 기분 전환이나 할까요? 좋았어! 드디어 이 몸이 가장 기대하던 시간이야. 열심히 노력한 후엔 신나게 즐겨야지. 안 그래? 오늘은 꼭... 그건 여자아이의 비밀이니 묻지 마. 이곳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온갖 장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소위 학술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우애에 관해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죠.